1월달에 독일에 보낸 제 노무스가 드디어 수리가 끝나서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계 오버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노무스를 독일 본사에 보내서 수리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몇 달 전 영상을 올렸듯이 국내 정식 서비스 센터의 실력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세운 스퀘어에 있는 못땡 시계의 수리점에서 제 시계와 조카 노무스 이 두 개를 오버홀 및 수리를 맡겼는데요. 둘 다 오차가 엄청났던 건 둘째치고 제 건 핵기능 레버를 없애고 조립됐고, 그나마 수리가 잘 된 줄 알았던 외국에 사는 조카 시계는 시계가 가다가 움직임이 멈추는 현상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열불이 뻗는데요. 일단 엉망이 된 제 시계는 제대로 수리를 하기 위해 독일로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노무스에 메일을 보내면 처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특유의 빠른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널널한 서비스에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대신 한번 메일이 회신된 이후로는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수리에 관련해서 어떤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면 메일로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저희 경우에는 오버홀, 패킹 레버 부분 고치는 거, 기스가 많이 난 뒷백 커버를 교체하는 거, 스트랩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수리 비용과 독일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운송비를 포함해서 545유로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수수료 포함해서 한국 돈으로 83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은 겁니다. 오버홀만 했을 경우라면 280유로에 운송비 45유로, 총 325유로, 한국 돈으로 48만원 정도 들겠네요. 노무스 측에서는 시계를 원래 박스 안에 정품 인증서와 같이 넣어 보내달라더군요. 그래서 그들이 보내준 서비스 폼에 어떤 걸 수리해달라 요청서를 적어 같이 동봉하여 꼼꼼히 포장해서 EMS로 보냈습니다. EMS 비용은 39,250원이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시계를 보내고 나와보니 이런 니미럴, 주차 딱지가 아주 상큼하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참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노무스군요. 암튼 1월 5일에 보내서 5월 20일에 최종적으로 받았으니까 4달 반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통관입니다. 저도 외국 본사에 시계를 보내서 수리하는 건 처음 해보는지라 수리 후 통관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요. 시계가 국내에 들어온 후 통관을 위해 관세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관세사에 따라 복불복으로 그냥 문제없이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경우는 무척 깐깐한 관세사를 만나는 바람에 그동안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 찍어놓은 영상과 사진, 송금 내역 등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스에서 페덱스 쪽으로 보낸 인보이스와 제가 본사에서 받은 인보이스의 가격 차이가 20유로 정도 돼서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시키기도 합니다. 뭐 다른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물품 확인한다고 시계를 막 달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 또 고장날 테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시계가 제가 보낸 그 시계가 맞는지를 증명하라고 해서 아주 미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무스에 메일을 보내 이런저런 서류를 요청하기도 했었죠. 뭐 다행히 그런 서류 없이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낼 때 저처럼 인보이스 상의 물품 명세서에 그냥 와치라고 적어 보내는 것보다는 시계 회사와 시계명, 그리고 뒷백이나 무브먼트에 있는 시리얼 넘버 같은 걸 꼼꼼히 적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뭐 이것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통관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통관하는데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세관 담당자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게 뭐 쉽습니까? 암튼 독일 친정집에서 몸조리하고 돌아온 제 노무스가 어떻게 고쳐져서 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백 케이스는 새것으로 교체가 돼서 왔는데 원래 것처럼 이쁘게 여러 각인이 있는 게 아니라 졸라 성의 없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도 원래 것으로 써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나중에 수리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만 어차피 다시 독일로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래도 명색이 독일이고 본사인데 하면서 잔뜩 기대했던 크로노메타급의 정확도 뭐 이런 나만의 환상을 독일 놈들은 시원하게 걷어차버렸습니다. 제가 독일 시계를 좀 갖고 있다 보니 느끼는 건데 이 새끼들 우리나라를 좀 얕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터드와 레귤레이팅 핀을 사용한 레귤레이터를 적용한 로머스의 무브먼트는 스터드 쪽에 스크류 볼트로 오차를 조정할 수 있는 트리오비스 조절 장치를 장착했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오차가 이따위인걸.
솔직히 이번 영상을 통해 노모스 본사로 수리 보내자 뭐 이런 영상을 계획했는데 이 정도면 굳이 독일까지 보낼 필요가 없네요. 실망입니다, 노모스. 노모스는 살 때부터 정확도가 딱 그 가격대의 시계였긴 했는데 크로노메타급 정확도로 조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요즘 것만 그렇고 제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난 예전 거는 아닌 건지 아무튼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다른 시계들의 오버홀 서비스는 어떨까요? 롤렉스는 오버홀을 맡기면 이것저것 많은 부속을 교환해버립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처리 방식인데요. 튼튼한 무브먼트라고 하면서 왜 부속을 많이 갈아버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정확도로 조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오버홀을 한 예거 르쿨트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리싱을 무료로 해줘서 좋기는 한데 여기도 오버홀한 후에 정확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랑에온투젠의 경우는 워낙에 고가의 하이엔드 브랜드라 정확도를 잘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뭐 오버홀 비용이 비용인지라 이 정도도 안 해주면 떼찌떼찌 해야죠. 뭐 IWC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오버홀이란 게 그냥 닫고 기름치고 하는 개념이지 정확도 관련한 조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시계 회사들이 제발 좀 오버홀할 때 정확도도 잘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시간 대비 비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건지 정확도 좀 잘해달라고 신신당부해도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새 것처럼 좋은 시계가 돼서 와줘야 되는데 정확도가 계산되지 않은 채 온다면 비싼 돈들이 오버홀한 보람이 없지 않을까요? 예전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오버홀 맡기기 전과 수리 후에 필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꼼꼼히 찍어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버홀을 하고 난 다음에 스크래치가 생겼다던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처음부터 시계가 이랬었다라고 하는 경우라던가 시계를 검수할 때 놓친 하자를 집에 와서 발견했을 경우에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버홀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았는데요. 오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거나 오차에 관대한 분들의 경우는 별 문제 없으시겠지만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시간이 정확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협찬도 없고 시계값도 비싸서 매번 시계를 사서 리뷰할 수도 없는데 오버홀 할 때마다 기계식 시계에 대한 정내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 이따구로 가면 시계 유튜버고 나발이고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잡다구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